사마귀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사마귀는 그 HPV 바이러스 아시죠? 예, 자궁암을 유발하는 HPV 바이러스,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이제 피부에 감염이 됐을 때 표피에 과다 증식이 일어나면서 일단 생기는 것이고, 이래서 요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류로는요, 심상성 사마귀다 이렇게 해서 손톱 주위나 이런 데다가 일단 발생을 하고 있고, 그 표면을 약간 벗기면 반투명 중앙부가 있고 작은 흑점이나 점상 출혈점을 좀 보이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연소성 사마귀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있는 걸로 일단 보시고, 자, 피부색 또는 갈색의 평평한 작은 구진이 주로 앞면, 손등에 이제 호발되는 거를 이제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대칭적으로 또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다. 다발성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귀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런 이제 손이나 뭐 이런 데 이외에도 목 뒤 이런 데에도 있지만, 이렇게 족저 사마귀로 해서요, 이렇게 발에도 이렇게 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에 나는 거는 그 종양의 대부분이 피부 표면 밑에 숨어 있고, 또 앞통을 좀 많이 묶이고, 보통은 발바닥의 체중 지탱 부위에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깎으면 아까 그 혈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좀 나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첨규 컨딜럼이라고 해서요, 이 성기 또는 항문 주위에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성기 주위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여성에서 이렇게 보시면 오돌토돌하게 나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 이거는 한 번 접촉으로 50% 정도가 일단 감염이 되고요. 보통 다발성으로 좀 발생되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치료는 전기 소작, 냉동요법, 외과적 절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예전에 이제 그 많이 썼던 방법들은 플라스타 방법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이 테이프가 여기에 이거를 녹여가지고 테이프를 딱 떼면 얘가 이렇게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퐁 빠지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면역요법이라든지 이런 갖가지 방법들을 좀 많이 쓰고 있고, 요즘은 그냥 가시면 이제 전기 소작법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피부과 가시면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거 이외에 이제 진균 감염으로 넘어가는데, 진균은 진짜 안 나요. 그래서 이건 곰팡이잖아요. 곰팡이는 진짜 안 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백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주로 이제 머리카락이나 손톱, 각질층을 침범한 진균 유사 그룹에 의한 표재성 감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족부에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이제 무좀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손바닥에도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무좀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에도 발 씻다가 이쪽으로 감염이 되면서 손바닥에 이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차로는 소양감, 그죠? 소양감이 굉장히 좀 있고, 얼얼한 통증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머리 쪽으로 이렇게 백선이 발생이 되면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는 탈모의 원인이 되고 원형 반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슬부슬 이렇게 부스러지는 이거 인설이 이제 동반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치료는 진균이기 때문에 항진균제를 사용해야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세균에 감염됐을 때는 뭘 썼어요? 항생제를 사용했죠? 그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는 뭘 썼어요? 항바이럴제제, 항바이러스제를 썼죠? 진균에 감염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항진균제를 사용하죠. 그래서 졸졸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 항진균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 마이코나졸이나 아니면 이트라코나졸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또 몸 컨디션이 좀 떨어졌거나 이럴 때도 좀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발가락의 환경 자체가 되게 습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곰팡이의 감염이 좀 잘 되는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가지고 군화 때문에 이렇게 무좀들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생기는 거에 대한 거는
이런 개인위생 관리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용 물품을 이제 같이 사용하지 내 친구 양말이지만 빌려 신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면역하고도 조금 연관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 상태라든지 적절한 영양 섭취와 휴식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칸디다증은 칸디다균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것이 균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것인데 보통 칸디다증도 면역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곰팡이가 활개를 치면서 이렇게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 사용하는 사람들,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감염되는 게 칸디다증입니다. 그래서 이 칸디다 원인균은 칸디다 알비칸스 이게 이제 가장 흔하게 좀 이제 들어보실 수 있는 이제 균이고요. 그다음에 칸디다 트로피칼리스, 칸디다 글라브라타라는 균들의 이제 원인균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증상은 아구창으로 해서 입 안에 그래서 증상으로는 아구창, 입 안에 진균이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허옇게 입 안에 끼는 거를 좀 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긁잖아요. 이렇게 긁으면 이제 피 같은 게 이렇게 좀 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입안이 굉장히 좀 불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키거나 이럴 때 되게 통증이 좀 동반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질 아구창이라고 해서 질에 이렇게 감염이 돼서 생기는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하면서 그 치즈 같은 질 분비물이 이제 배출이 되고 그 안쪽에 이제 입 안 같은 경우에도 통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질도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시에 통증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걸 좀 이제 나타내고 그다음에 피부 칸디다증 같은 경우에도 가렵고 축축하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수포와 농포가 일단 발생이 되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주로 피부가 겹쳐지는 부위 요즘 같으면 옛날에 이제 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통풍이 좀 돼서 괜찮았는데 요즘은 쉬가 1도 안 새잖아요, 애들이.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공기가 순환이 좀 제일 안 되면서 그게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 이게 기저귀 발진 같은 거를 좀 잘 유발을 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칸디다증이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죠. 자, 촉진 요인은 임신했거나 피임약을 복용을 했거나 영양결핍, 항생제 치료,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질환, 스테로이드 투여, 면역 억제 뭐 이런 거가 이제 됐을 때 이렇게 촉진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요,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백혈병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 면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입 안에 이런 쪽, 이렇게 칸디다가 이렇게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니스타틴이란 걸 가지고 가글링을 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양치질은 걔들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해결해주지 않으면 균이 감염이 되면서 그걸로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질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살려고 가글링하고 니스타틴으로 가글링을 하고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항문에도 저기 베타딘 용액 같은 걸로 이렇게 소독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균이잖아요. 진균이다 보니까 암포테리신이라든지 여기 플루코나졸 이런 것들 가지고 요 졸졸이 다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 진균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가지고 이제 경구용으로 일단 투여를 하고 만약에 뭐 먹는 게 좀 어렵거나 아니면 증상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맥 주사로 이제 변경을 해서 주사를 좀 맞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심한 경우 이렇게도 막 되는데요. 되게 심하죠, 그죠? 네, 근데 이런 진균 감염이 이런 피부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 호흡기나 뭐 이런데 만약에 진균 감염이 됐다 이렇게 되면요 거의 백혈병 아이들이 진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호흡기에 진균 감염이 돼갖고 보통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 거의 살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해집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이제 감염 때문에 걔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사를 놓는 게 이제 암포테리신 같은 약물들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나중에 아마 임상 가셔가지고 항암 치료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런 약들에 대해서 되게 흔하게 좀 많이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약이 진균제가 워낙 세요. 그래서 무좀약 옛날에 들어보셨겠지만 무좀약이 연고로 바르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도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간독성이 엄청 심하고 몸에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암포테리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세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그 진균에서는 정말 낫기도 힘들고, 예, 그리고 약도 세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좀 힘든 질환 중에 하나죠. 음. 그래서 하여튼 여기 다 건조하게 피부 잘 건조하게 하고 바람 잘 통하게 하고 약 잘 쓰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잘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진균 넘어가고 이제 기생충 감염으로 보실 텐데 이건 기생충이라면 요런 이제 우리 몸 이외에 어떤 그 살아있는 어떤 벌레들 이런 것도 이제 다 기생충이잖아요. 그래서 옴한테 스케비스의 옴은 요즘 또 이게 확 뜨고 있더라고. 뒤에 보면 얘 이도 있는데 아 요즘 뭐 이가 어디 있고 옴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강동경이 실습 가셨을 때 혹시 여러분들 학년 아닌가? 그때 옴 때문에 한번 공문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 환자가 한 명 왔고 거기에 그 인턴이 옴에 올맞고 학생도 그 할머니의 바이탈을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학생 두 명이 집으로 갔는데 그때 요 린덴크림 예, 린덴크림 받아와가지고 도포하고 몸 전체에 얇게 펴 바르고 그런 다음에 하루 지나서 이제 목욕을 해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다 치료를 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우리 또 어디에요? 기숙사에 또 그 현암 에듀올에 또 사는 바람에 걔들 이제 격리되고 이제 난리가 아니었었죠. 근데 이 옴이 지난번에 노인 요양병원 요 청아 요양인가 어디더라? 하여튼 그 갔더니 공문 붙어 있는데 옴 관련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 개인 위생 이런 것들이 셀프 케어가 좀 제대로 잘 안 되면서 이렇게 이런 그 옴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게 관리가 안 됐고 그 할머니가 어디로 입원하냐면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입원을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요양원 이런 데 이제 그 사람 손이 조금 덜 케어해주는 사람 손이 좀 덜하면서 그 환자들은 좀 많은 뭐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 이제 이 할머니 저 할머니 이제 다 옮겨놓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온몸을 샅샅이 훑어야 돼요. 온몸을 샅샅이 훑어서 어떤 증상이 있냐면 물결 모양의 가늘색 실 같은 모양의 병변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근데 요 분은요, 벅벅 긁어가지고 약간 좀 명확하게 보이진 않은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선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암컷 진드기, 예. 암컷 진드기가 각질층을 관통하면서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서 알을 낳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따라서 알을 요렇게 낳으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긁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려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밤에 이제 소양증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심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움직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접촉들을 잘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감염을 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일단 왔다. 그러면요. 일단 온몸을 샅샅이 훑어야 됩니다. 특히 진짜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이제 좀 그 이름 모를 이제 뭐 그런 데서 좀 오셨다. 뭐 어떤 집단 시설에서 왔다.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단 옷은요. 싸가지고 봉다리 안에다가 우리가 꽁꽁 묶죠. 그래서 싹 벗기잖아요. 싹 벗기고 병원 옷으로 입히는데 입히시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옴에 의한 어떤 피부 질환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만약에 그 옴에 대한 피부 질환이 있다 그러면 그 환자 무조건 격리를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린덴 크림을 전체적으로 쫙 펴발라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은 요즘 계속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거니까 옴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인데요, 이. 그래서 옛날에 경상도 말로 이제 쇳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위생이 불결한 지역에서 좀 많이 감염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잘 씻잖아요. 근데 왜 감염이 되냐,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렇게 이가 좀 집단으로 좀 생겨가지고 좀 막 그랬는데, 요즘은 엄마들이 좀 바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뭐 아이를 머리 싹 뺏겨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좀 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좀 서로 바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이제 그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 감고 막 제대로 좀 안 말리고 뭐 샴푸기도 많이 남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 이런 이제 이가 한 명이 생겼다 이러면 줄줄이 이제 감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리 이 같은 경우는 머리를 싹 밀어버리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 머리에도 이렇게 생기지만 몸에도 이렇게 이가 생기고요. 여기 보시면 헤어, 요 퓨빅 헤어인데 퓨빅 헤어에도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이를 배양을 좀 많이 시켰더라고 이분은. 보기만 해도 가렵죠. 자, 그래서 이 머리에도 살고 몸에도 살고 치부에도 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옛날에는 이렇게 뭐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화학 제품들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그 옛날에 동정 아세요? 옛날 한복 같은 건 동정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래를 할 때 동정을 이렇게 다 뜯어서 빨고 다시 동정을 다 기우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소설들을 보면 이렇게 동정을 뜯었는데 그 밑에 이가 새까맣게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엔 뭐 빨래를 그렇게 막 자주 막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천연으로 막 살다 보니 얘들이 화학약품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 옛날에는 이제 더 만연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치료는 이런 약들, 이제 린넨 크림 여기도 나오죠. 이렇게 발라줄 수 있고요. 이 환자는 이제 머리에 참빗을 이용해서 참빗 아세요? 참빗 이렇게 생겼는데 참빗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요걸로 해가지고 밑에다가 달력 뒷장 있잖아요. 달력 뒷장 이렇게 깔고 머리를 이렇게 쓱쓱 빗으면 얘가 후두두두두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면 탁탁 터지면서 피가 칙칙칙칙 이렇게 나죠. 그리고 요 머리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얘는 참빗으로 해결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아니면 두 손톱을 마주 이렇게 엄지 손톱을 마주 해가지고 하나씩 터트려서 죽여야 돼. 결국은 가장 머리를 이제 확 밀어버리는 게 최고지만 그게 뭐 헤어를 다 밀 수도 없고 그쵸?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약을 도포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이 같은 경우는 2, 3일 정도 지나면 죽어요. 근데 좀 오래 걸리죠 그것도. 예, 그래서 2, 3일 정도 걸리지만 이 석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알이니까 대지 방어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약을 도포를 해야 된다. 자, 공용물품 이 사람이 썼던 모자, 스카프 이런 것들 그리고 양말, 뭐 옷 등 이런 것들 다 같이 공용하시게 되면 이 다 옮아가죠. 그래서 내 옷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쵸?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시고 자 이제 아토피 피부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면역 질환이고요. 이거는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과민 반응 그냥 면역계 조절 장애로 인해서 일단 생기는 거고 흔히 유아습진 태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성으로 재발하는 이제 소양성 피부 염증 질환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 습진,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유전적 경향으로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생길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이런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좀 많이 생기는데 보통 보면 옛날보다는 아토피 피부염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엄마가 임신했던 상황에서도 뭐 별 화학약품들을 우리가 많이 먹죠. 화장품도 다 화학약품이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샴푸마저도 다 화학약품이잖아 사실. 그게 다 노출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면역 체계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옛날보다는 태어났을 때 천연보다는 화학에 많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면역이 좀 과하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가 때는 좀 붉고 삼출성인 가피성 발진이죠. 웹 타입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조해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나이가 아재 들어서 이제 태산화 해서 완전히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좀 흉터가 생겼다가 가라앉았다 생겼다 가라앉았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피부가 비유되는 이제 태산화가 이제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하나는 이제 소아과 의사 하고 있는데 내 친구는 맨날 껍데기가 너무 아파. 껍데기가 너무 아파. 왜냐면 이게 태산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그거 하면 이렇게 툭 터지면서 안쪽에서 피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못 견디겠는 건 너무나 가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면서는 그게 컨트롤 안 되니까 이제 벅벅 긁게 되고 일어나 보면 자기 손톱 밑에 피, 온몸에 피 막 이런 상태로 막 되니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근데 제 친구 괜찮아져가지고 지금은 장가 가서 애도 낳고 잘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점점 성인이 되면 괜찮아진다는데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이 아토피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면역 계속 올리려고 이제 뭐 하는데 약도 이제 한계가 있고 스테로이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약으로 계속 몸을 보존하는데 한 달에 뭐 들어가는 돈만 뭐 한 100만 원 이상씩 막 이렇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고 주로 이제 그 생기는 부위가 팔꿈치 안쪽, 무릎 뒤, 목, 눈꺼풀, 손, 발의 뒷부분 이런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피부 접치는 쪽 이런 쪽도 이제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애기는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렇게 다리 쪽 그리고 목 쪽 이렇게 좀 많이 생겨 있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토피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많이 흔하게 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관찰이 좀 되실 거고 이제 그 합병증으로는 이제 바이러스성으로 단순 포진이라든지 모낭염이라든지 세균 감염 이런 진균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적으로 벅벅 긁다가 이렇게 균들의 감염이 되면서 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소양증을 조절해야 돼요. 예, 너무 가려우니까 소양증 조절하고 증상 완화시키고 2차 세균 감염을 일단 목적으로 일단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탈감장요법이라고 해서 계속 그 어떤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계속 생긴다면 거기에 쬐끔쬐끔 계속 노출을 좀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이제 면역을 올리는 그런 방법들을 좀 쓰기도 하는데 이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면역이면 보통 탈감장요법을 한다 그러는데 뭐 효과도 있지만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위험성도 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습이나 윤활 잘 해주셔야 되고 그 아토피 피부염에는 이제 로션 웬만한 그냥 일반 로션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마유 아시죠? 마유. 예. 마유 정도의 아주 강력한 그 보습제를 좀 사용을 하셔야 이렇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그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이 관리에서는 이제 달걀, 우유, 통밀, 견과류, 생선 섭취 이런 것들 좀 피해라 이렇게 되는데 다 몸에 좋은 것들인데 이런 걸 어떻게 다 피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좀 먹기는 먹되 좀 관리를 좀 잘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욕은 너무 자주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거는 아까 봤을 때 그 건조증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스트레스, 면역과도 관련돼 있으니까 건조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예방, 그 컴바인해서 일단 이렇게 이렇게 간호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선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면역질환인데 악화와 완화를 일생 동안 얘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고요. 피부염과 함께 이제 스케일, 인설,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이거의 원인은 면역계의 과잉 자극에 의한 자가 면역 반응이다 해서 건선진이 있고 탈락성 건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일단 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 치료 방법으로 국소 치료 방법 해서 요 방법이 좀 요 건선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치료로 메토트로세이트 이거는 항암제잖아요. 그죠? 예,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이런 약들도 좀 쓰고 있고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지루성 피부염이다 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지루성 피부염은 만성 경과를 보이는 습진으로 피지의 분비가 왕성한 부위에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것도 가족 성향, 스트레스, 고지방 섭취, 호르몬 불균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루성 피부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지 이쪽 부분에 좀 만성 습진이 이제 그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곳에 만성 습진이 좀 생기면서 얘도 인설, 부스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두피에 황갈색 모양으로 두꺼운 비늘이 이렇게 덮이는 거를 좀 볼 수 있다. 귀 쪽도 요 뒤쪽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되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라 저지방식이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된다 하고요. 그다음에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과로, 수면 부족, 긴장, 감염 등이 이제 악화 소인이니까 좀 이거를 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청결 유지해 주시는데 여기에 그 샴푸는 항지루성 피부는 케토코나졸이라는 거 이렇게 샴푸 있어요. 그래서 처방 받으셔가지고 이 샴푸로 이제 머리를 감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면 여기 항진균제를 이제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좀 되신다고 합니다. 천포창이라고 해서요. 피부와 점막을 파괴시키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초기에는 발진이 여기 두피, 얼굴, 가슴, 겨드랑이, 서해부, 배꼽 등에서 이렇게 나타나다가 후기에는 이렇게 대수포가 터지면서 가피가 생기고 삼출물, 나쁜 냄새와 심한 소양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콜스키 징후라고 해서 표피가 경미한 마찰이나 부상에 의해서 일단 벗겨지는 이런 증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발진이나 이렇게 이런 이 물질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여기에서 이렇게 터지면서 후기로 가면 이렇게 가피가 생기는 수포가 터지면서 이렇게 가피가 생기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치료는 이제 이 스테로이드하고 이런 약들, 수포 형성이 되는 거를 좀 억제해주는 약들을 좀 병합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과망간산 칼륨 용액으로 이제 수분 드레싱을 하거나 카라민 로션을 발라주면 환부가 이제 진정이 되는 거를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칼라민 로션은 분홍빛 나는 꼭 찐득한 딸기 우유 같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쓱 발라주면 좀 가려운 게 좀 많이 감소되는 좀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좀 꼬득꼬득해지는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백, 고칼로리, 하고 염분 소실을 이제 보충을 이제 해주면 좋겠다. 자, 간호는 심한 화상 환자 간호 원칙을 적용해서요. 감염 증상을 관찰하고 구강 간호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게 천포차입니다. 자, 이제 관찰진이라고 해서요. 관찰진은 이제 수변성 가피성 질환으로 일단 되어 있고 두피에 이제 피부가 두면의 피부가 서로 마찰하는데 환기가 좀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러면서 표피에 염증 질환이 이제 생기는 게 관찰진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습진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에 소양감과 자결감이 유발되는 걸 좀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치료는 그래서 환기를 좀 잘 시켜주면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하고 스테로이드 이제 쓰시면 되고요. 상처가 없을 경우에 하루에 2번 물로 닦아주고 건조해주고요. 만약에 2차 감염이 됐다면 삼출물 제거해서 매일 한 3, 4회 정도 냉수에 침수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면제품 좀 옷을 입으시고 땀나는 활동들을 이제 좀 삼가해줘야 되겠다. 접촉성 피부염, 컨택 더마타이티스다. 이렇게 되면요. 그 외부의 여러 환경인자나 화학 물질이 피부와 직접 접촉해서 생기는 피부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극성 피부염이 있고 알레르기성 피부염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건 자꾸 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별병을 다 알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때타올 같은 걸로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샤워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하다가 이제 비누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면대를 이렇게 막 더러워 보이니까 갑자기 그래서 세면대를 막 닦았어. 그럼 그걸로 이제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좀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면대 닦은 그걸로 다시 한번 내 몸을 닦았는데 온몸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컨택 더마타이티스죠. 이렇게 균이 피부에 쫙 깔리면서 스크래치가 나면서 거기에 다 균 배양이 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금속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보통은 이제 티 하나 입고 안쪽에 이제 벨트하고 청바지 입잖아요. 그러면 그 벨트가 여기에 이렇게 닿으면 이제 여기가 배 닿은 위치가 이제 완전 다 뻘겋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꽤 있을 텐데 귀걸이 진짜 있잖아요. 금이나 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귀에 알러지 생기면서 진물 찔찔 줄줄 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접촉성 피부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염색약에 의해서도 이렇게 생기고 로션에 의해서도 이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저는 또 립스틱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피부가 입이 요만해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접속성 피부염. 그래서 요분 이제 동나방 가루, 그다음에 뭐 시멘트 이런 것들에 서 이렇게 많이 생긴 걸 좀 볼 수 있고, 이분은 고무줄 이렇게 했다가 생긴 거예요. 이건 다 라텍스 알러지는요. 간호사들도 꽤 많이 있어서 수술방에 일하는 간호사들이 라텍스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수술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데 이 휴게 시간에 앉아서 보면 우리 그거 폴리글로브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끝부분을 다 조금씩 다 잘라요. 예, 그래서 폴리글로브를 그걸 이제 소독을 이옥가스를 보내는 거지. 그래갖고 걔를 비닐로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라텍스 장갑을 이렇게 끼는 걸로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분 그 라텍스 알러지가 있어갖고 요분도 고무줄 감고 이런 식으로 알러지 좀 많이 생긴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통은 이제 접촉 부위에 좀 국한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이 환자는 이제 첩보 검사, 이제 패치 테스트를 해서 요게 이제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좀 생기는 건지를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여기 확인된 물질들을 재접촉을 피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벨트가 이렇게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항상 이제 런닝구를 입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그 바지 안쪽으로 꼭 넣어서 입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꼭 금기거리 아닌 이상에서는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접촉을 피하는 걸로 하고요. 탈감장요법이라고 해서 쬐끔쬐끔 이제 또 노출을 시켜가지고 과민성을 좀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경우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양증이 있거나 이러면은 긁지 않고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해서 좀 가려움증을 좀 하고, 웬만하면 자극 안 주도록 하고요. 냉스포 적용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고, 알코올성 로션이라든지 칼라민 로션 도포하면 좀 나아지고, 전분 목욕하면 좀 더 나아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포와 삼출물이 있는 경우에는 버로 용액으로 이렇게 수차례 도포하면 좀 나아지고요. 만약에 엄청 심하다 이렇게 되면 전신적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해서 먹는 약으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르는 스테로이드 용액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지? 내가 엄청 잘 애용하던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처방 받으셔야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고 처방 받으셔갖고 좀 바르시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 자극물이나 알레르기 물질과 접촉 후에 물과 비누로 씻어내고, 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연고 바르면 금방 가라앉으니까 치료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털과 피지선에 생기는 샘 단위의 이제 염증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 약 85%에서 일단 발생이 되고, 피지선 분비가 왕성해지고 모낭의 상피가 일단 이각화증으로 불안전하고, 그다음 미숙한 비정상 각질화를 일으키면서 모낭이 막히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낭이 막히면서 발생이 돼서 구진이 생기고 농포가 생기고 결절이 생기고 낭포가 생기고, 그게 또 이제 했다 괜찮아졌다 이렇게 되면서 얼굴에 막 이렇게 좀 패이는 듯한 이런 뭐 이렇게 흉터를 좀 많이 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았다 괜찮아졌다 이러면서 계속 이분도 이제 좀 패이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켈로이드성 여드름에서 이게 켈로이드 체질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유증을 좀 많이 보이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드름과 관련된 거는 이제 음식물에 영향을 받는 증거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좀 좋겠고, 비타민 A가 많은 음식을 좀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 약들 요즘은 워낙 많이 좀 피부과를 잘 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 다니시면서 잘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가 언제 생리기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면 호르몬 요법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강한 화장품이라든지 의약성 화장품, 피부 세정제, 모직이나 거친 옷감 이런 것들은 잘 피하시고, 잘 씻고 잘 건조하시고 이런 거 하시고요. 여드름을 짜는 경우가 있는데 내 손을 그렇게 믿나요, 여러분들?
절대 짜지 않도록. 그래서 얼굴은요, 정말 이런 다른 피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얼굴은 절대로 손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게 여드름이 얼굴만 나는 게 아니고 등 쪽에도 나잖아요. 그래서 등드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막 우리가 나시를 못 입고 끝나시 같은 걸 못 입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 이렇게 좀 괜찮아지시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여유를 두시고 주의사항 잘 지키고 웬만하면 몸에 이제 그런 상처들이 남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창이라고 해서요, 얼굴에 기름샘을 침범하는 만성 피부증이라. 그래서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이런 얼굴들 꽤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남성에게서 좀 많이 호발하는 경향이 있고요. 폐경 이후에 여성에게서도 한 번씩 생기는 경향을 좀 볼 수 있고, 홍조, 홍반, 모세혈관 확장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정서적 긴장이라든지 내분비 장애, 그 다음에 햇빛에 잘 그을리지 않은 사람에게 좀 고발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남용을 했을 때 좀 많이 생기는 것이다. 맵거나 뜨거운 음식 또는 흡연 등 이제 혈관 확장을 유발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자, 예방은요, 그래서 햇빛에 많이 노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선블럭 잘 바르시고요, 얼굴을 비비거나 마사지하는 등 직접적인 자극을 좀 많이 피하시고, 안면 혈관 확장 요인을 좀 피하도록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호르몬 제제나 아니면 메트로니다졸 같은 거 좀 사용하시고요. 비타민 B, 그다음에 항생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좀 된다고 합니다. 자, 달마진에서 얼티카리아다 일명 우리는 두드러기. 저는 고등어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어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꽃게도 있기도 하고요. 뭐 약물에도 있기도 하고 뭐 또 많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굳이 너무 먹고 싶어서 먹겠다.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먹고 이제 하신다는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 자, 어쨌든간 주사만 맞으면 좀 괜찮아지시는데 이게 심한 소양감들이 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약 이제 자연적으로 소실되지만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응급실에 가가지고 항히스타민제 아빌이죠. 아빌 주사 맞으면 되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주사 요 두 대만 딱 맞으면 한 방에 괜찮아진다. 그리고 먹는 약 이렇게 주시는데 피부에만 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목 안쪽으로 나면서 부어오르면서 호흡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호흡 못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을 때 이렇게 단마진으로 왔다 이렇게 되면 환자한테 설명을 먼저 해요. 호흡하는 데는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심하다 이렇게 되면요, 빨리 약을 주셔서 빨리 가라앉히셔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인투베이션을 하셔가지고 좀 해결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독이라고 해서요, 베타 용혈성 연쇄성 구균에 의한 급성 염증성 감염이다 해서요, 주로 뺨이나 얼굴에 이제 좀 많이 발생되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백혈구 증가와 혈액 배양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은 이제 요 연쇄성 구균에 베타 용혈성 연쇄성 구균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셔야 되고, 이제 휴식하시고 이제 통증 완화, 그다음에 차고 스판 드레싱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좀 도움 되시고, 할머니들 이런 증상들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거 좀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킨 종양 보실 텐데요. 이제 이 피부 종양은 사실 동양인들은 크게 좀 유색인종에서 보다는 그 백인들에서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자외선이라든지 방사선 피부의 만성, 궤양 및 반흔, 그 다음에 면역 억제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기저세포암 은 이렇게 자외선이라든지 화상, 방사선 조사, 비소 섭취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드물지만 신체의 주요 장기로 침범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꼭 끓긴 듯이 상처가 스카 있는 듯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악성 흑색종에서 말리그넌트 멜라노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올라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피부 종양 중에 가장 악성이고 치명적인 피부암이고요. 수개월에 걸쳐서 피부 변화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주로 기저층에 산재한 멜라닌 세포에게서 일단 발생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이가 좀 빠르고요.
백인에서 발병률이 계속 높다 하고 여기에 근치절제술을 통해서 여기서 피부를 확 다 제거를 해야지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카포시 6종 좀 참고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입안에 이렇게 생기거나 예, 여기 이제 성기에 이렇게 생기거나 다리 피부에 이렇게 생기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적색이나 보라색 결절 등이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자, 보통은 이 카포시 6종 같은 경우에는 herpes 심플레스 타입 1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보통 herpes 심플레스 바이러스는 뭐 때문에 많이 관련돼 있다 그랬어요? 면역과 많이 관련돼 있다 했죠. 그래서 장기 이식한 이후에 면역 억제제 투여를 하거나 면역극이 떨어져 있는 에이즈 관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 관련해가지고 카포시 6종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에이즈 환자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면역요법, 외과적 절개로 해서 치료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비정형 평평세포 상피세포암이다 이렇게 되는데 입술에도 이렇게 나고요. 얼굴에도 이렇게 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자외선이 가장 이제 주된 원인이고 보통 이제 농업 종사자라든지 골프 선수들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만성 피부 손상, 화학 물질의 노출 이런 것들이 됐을 때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표피에 생기는 암이고요. 국소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면서 얼굴, 입술, 입, 손 외부 생식기에 더 잘 발생되는 걸 좀 볼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남성에게서 좀 발생이 되고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하고 치료는 암이니까 절제하고 전기 건조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방은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서 피부 보호하시고 모자라든지 이런 거 잘 쓰고 다니셔야 되고요. 선글라스 잘 끼시고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햇빛 노출을 좀 피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피부 예방을 위해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셔야 되고 피부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내 몸에 혹시 어떤 이상 질환이 생기는지 내 몸을 샅샅이 꼭 자가 검진을 잘 하심으로써 피부 종양은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피부 질환 보셨고요. 화상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